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단기 주도 섹터, 저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일단 바이오나 이제 북한 테마 다음으로 이 다음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주도 섹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테마가 불 수 있는, 장기 테마 중에서 불 수 있는 섹터가 이제 5G라고 보는데요. 일단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제 10월 달에 폭락이 나온 다음에 10월에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반등이 들어왔어요.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때 가장 강했던 게 뭐냐를 보면 바닥에서 강하게 바닥을 탈피했던 종목들이 이쪽 섹터가 보면은 이제 장기 주도 섹터예요. 이거는 이제 2년, 4년 바닥에서 이제 매물 소화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나중에 폭발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장기 주도 섹터라고 보면 되고, 내가 이제 칭하는 이 단기 주도 섹터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이제 오래 쉬어가는 요런 섹터를 이제 단기 주도 섹터라고 보통 이제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라는 거는 뭐냐면 섹터가 전부 다 이제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파동이 시작이 되겠죠. 요런 것들을 잡아내는 흐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 섹터를 다 봐야 돼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볼 수 있죠. 5G면 5G, 바이오면 바이오. 이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섹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어떻게 이게 치고 나가는 섹터가 만들어지냐면 밸류, 그리고 기대감. 요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바이오가 이제 테마를 불었을 때, 이거는 보면은 신라진이 상장하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임상 3상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과거에부터 이제 보면. 그래서 그동안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2008년도 뭐 이럴 때만 해도 셀트리온을 이제 뭐 개잡주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시총도 보면은 전체에서 이제 뭐 한 3위 정도? 3위에서 5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있고, 그 밑에서 이런 기업처럼 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기업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중에, 개 중에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을 해서 움직였던 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인데, 저는 사실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5년인가부터 이제 한번 이제 움직였고, 2011년도에 보통 이제 한번 움직인 섹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잘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결국은 내가 틀린 거죠. 그리고 바이오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 다음에 이제 5G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테마가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잡아낼 수 있었는데 분석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거죠. 9월달에 이미 전쟁설이 돌다가 트럼프가 이제 북한이랑 회담을 하면서 급진전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하나둘 보였는데, 요게 이런 큰 테마를 만들 거라고는 또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분석이라는 건 항상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데, 틀렸다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5G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테마가 가장 크다, 가장 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바이오 북한 테마에 가려서 움직임이 크게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2차 전지 다음에 5G로 올 거라고 봤던 거죠.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2015년 이후에 큰 파동을 만들었으니까, 아, 이 다음은 이제 5G가 움직이겠다. 왜? 우리가 보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든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건 5G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제 선별적으로 먼저 투자가 진행될 곳이 5G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 이제 2017년도부터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선별주들이 나왔는데 KMW 그리고 무슨 뭐 RF, HCI 뭐 요런 종목들은 놓쳤죠. KMW는 밸류상 부담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애매했어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버렸던 거고, RF, HCI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자, 우리는 이제 편입을 하고 있지 못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대한광통신, 뭐 KMW, 대한광통신 그리고 KMW 그리고 RF, HCI가 움직였어요. 얘네들이 뭐예요? 대장이에요, 대장. 그럼 이거 후발주가 있잖아요, 후발주. 얘네 다음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았던 게 이제 유비쿼스. 그리고 뭐 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움직여준 게 유비쿼스예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못 담았고. 지금 보면, 요런 순환매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바이오나 북한 테마처럼 강하게 움직이면서 버블을 확장하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봐도 되는 거예요. 이 버블이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 이 버블을 해소하는데 기간이 6개월에서 뭐 장기적으로는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립니다. 이 버블의 정도에 따라서. 버블이 많이 펴져 있지 않으면 6개월 만에 이제 다져놓고 바닥을 이제 뭐 한 1, 2년 다지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버블이 크게 형성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3년, 5년을 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이제 PBR인데, PBR과 PER. 그러니까 이익도 봐야죠. 이익도 봐야 되고, PBR이 너무 높으면 이게 실적이 갑자기 꺾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PBR이 3배, 5배인데 뭐 PBR이 5배인데 PER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9배다. 그러면은 이건 9년 있으면은 이 기업을 살 수 있는데 PBR이 1년 지날수록 빠르게 줄어들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장주들은 보통 주가를 다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주가는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주가는 여기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익이 늘어나는 게 보여지는데 주가는 미리 반영해서 먼저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주가가 먼저 반영하면 이건 굉장히 낙폭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또 저평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 구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가장 빠르게, 세게,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움직였던 섹터가 5G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다음 흐름으로 보면, 이제 CES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하는 게 2019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이제 1월 8일에서 뭐 1월 14일. 여기에서 이제 뭐 연설하고 뭐 하는 게, 보면은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될 게 5G 자율주행,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겠죠. 매년 요 구간은 항상 단기 버블이 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월부터나 이제 9월, 10월부터나,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주들이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리겠지만, 이 CES 2019, 이제 2019, 19년도 다음에 20년도에는 CES 2020이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기대감. 이거를 미리 알고
이제 뭐 8월, 9월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0월 달에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달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1월에서 1월 14일에 주가가 버블을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언론에 이제 막 뉴스 때리고 뭐고 하면 이제 고점이 되는 거예요. 버블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버블이 진행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때 좀 많이 치우는 게 좋고, 오히려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은 어때요? 이런 기대감을 안고 버블을 키우는 구간이 만들 수도 있겠죠. 주가가 못 올라와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1월 8일부터 1월 14일. 자, 이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CS2019가 진행되는 동안에, 언론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엄청 떠들 건데, 자, 5G고 자율주행이고, 뭐, 빅데이터고, 이런저런 로봇이고, 이런저런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적정 가치가 얼마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적정 가치. 그래서 이 기대감이 끼기 전에 원래 보통 보면은 12월이면 이미 움직여 있어야 돼요. 주가가 이미 많이 움직여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때 꼬셔서 팔아먹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자, 10월 달에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질 못했단 말이에요. 지수가 안정을 보이게 되면 가장 빨리 올라가게 되고 관심을 받을 섹터가 이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주도 섹터가 5G가 먼저 이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언론에서 이 섹터에서 가장 많이 떠드는 종목이 뭔가를 보면 유비쿼스하고 보면 뭔 종목이었더라? 오이솔루션. 이 종목을 가장 많이 떠들더라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이제 한 30% 수익 중인데, 한 30%에서 40% 수익 중이야. 35%인가 뭐 38%인가 수익 중인데, 이거는 지금 적정 밸류 왔어요. 제 판단엔. 지금 것부터 올라가는 건 이제 버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익을 더 내고, 뭐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익을 더 내고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정 밸류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럼 주가는 그 위로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쌀 때 샀던 사람들만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신규 포지션을 보면 안 된다고. 버블이 나왔다 무너지는 흐름이 뭐 1년 후든 6개월 후든 나오면 그때 이제 편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 늦었어요. 유비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가 뭐 한 36,000원에 있는데, 36,000원 구간에 있는데, 내 판단에는 한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4만원, 5만원이 적정 가치예요. 물론 이 구간보다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왜? 버블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버블을 만들 거라고 보는데, 적정가치 근방에 있는 거는 이제 밸류상 매력이 없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크게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편입을 하면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실적이 입혀지지 않은, 그리고 실적이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중에 매출이 확 증가를 한다든가 뭐 요런저런 포지션들을 보고 5G 관련 기업들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되겠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그러면 또 바람이 불면 지금 이렇게 소문난 종목들 말고 유비쿼스나 오이솔루션 말고 걔네들이 더 세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버블을 키워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주도주는 항상 늦은 거예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주도주는 늦었다. 자, 지금 소문난 KMW 비싸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비쌉니다. 유비쿼스 오이솔루션은 버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려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보면 안 되죠. 밸류상 가치로 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하냐고요. 자, 바닥주들을 선별적으로 담아서 순환매를 취하고 소문이 안 난 장기 주도 섹터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뭐하고 하면 실적 전망치나 과거에 내가 이거 힌트를 들으면 2017년도에 굉장히 떠들었던 2017년도에 굉장히 떠들었던 섹터들, 이미 실적 반영이 끝나가지고 떠들었던 섹터들이 어때요? 지금 10월 폭락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밸류상 매력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뭐 100%는 기본이고 500% 막 1000%씩 날아갈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종목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앞으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언급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수익 내고 뭐하고 하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거 보유하고 있어서 수익 많이 냈다, 고맙다. 그러다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요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나눠주고 뭐하고 한다 그래갖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원분들이야. 어차피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제 인건비를 이제 지불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입비 주고 뭐하고 하고 뭐 하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도 회원분들이 보고서 이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추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자신이 하는 투자에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대가가 없는 정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 정보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게 없더라. 대응을 어떻게 뭐 스스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종목 같은 거는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찍고 뭐하고 하면서 내가 봤던 그런 부분들, 내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는 이제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감대를 맞춰보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제 추적을 해나가고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고점보가 될 수가 있다. 2019년도 1월 8일, 1월 14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뉴스에 팔아라. 증시 격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뉴스에 팔아라. 가장 좋은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요때 어떻게 돼요? 요런 언론을 보고 따라잡는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밸류고 뭐고 분석도 안 해.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때요? 버블이 형성돼요. 가장 좋은 매도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근데 지금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상승이 뭐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은 종목들은 어때요? 이때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3월에는 또 이벤트가 있어요. 3월에 무슨 이벤트가 있냐?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표결 뭐 이거를 이제 미뤘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뭐 3월달에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는 게 3월입니다. 90일이니까. 12월달에 이제 90일 유예를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3월이다. 그럼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때요?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겠죠. 지수가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잡아서 세게 튄다 그러면 요 3월 구간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어대면 채워갈 현금을 뭐 한 10%나 많이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밸류상 너무 싼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10%에서 한 30%. 뭐 요정도 최대 수익에 따라서 10%에서 한 30% 정도 이제 3월 구간에는 좀 보면은 이게 흐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5G 이후에 다음 섹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섹터. 지금 담아가기 가장 좋은 게 5G가 아니고 다음 주도 섹터를 찾아서 관심을 가져라. 5G 다음 주도 섹터가 뭘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5G가 뭐가 필요해요? 5G 다음에 5G 깔리면 뭐 할 건데? 그쵸? 이걸 가지고 하려는 게 뭐예요? 이제 뭐 스마트 도시, 뭐 도시,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인프라겠죠? 5G가 깔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라든가 휴대폰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휴대폰 속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빅데이터 뭐 요런 쪽들이 이제 다음에 시기에 움직일 수 있겠죠. 5G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움직여야 될 거. 근데 이제 파동은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5G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들은 이 섹터 중에서, 이 테마 중에서, 테마군들 중에서 실적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실적이 만들어지고 폭발하고 있는 것들.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5G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 2017년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담아가기 시작했다. 남들 다 반도체 볼 때, 남들 다 삼성전자만 보고 있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얘네 무시하고, 5G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바닥은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있어요? 아니, 알 수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언론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떠들어야 되는 업종, 주도 섹터는 버블을 키워가는 구간이고, 그 구간은 개미한테는 항상 지옥이 된다.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에서 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고 투자자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항상 습관화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뭐하고 하면 밸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언론에서 떠들고 뭐하고 하는데 밸류가 굉장히 싼 경우가 있어요. 저렴한 경우가. 주가도 안 올라가 있고. 근데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고 언론에서 떠들면 어때요? 요거는 이거는 고점 증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유비쿼스를 2017년도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요 구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투자한 자리예요. 그리고 꽤 오래 쉬었죠. 이게 보면 주봉인가 월봉인가? 주봉인가 보다.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마이너스 30%를 찍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자 51% 수익 구간에 매도 사인이 한번 나갔고, 사실 안 팔고 싶었는데 이제 저항 구간에 왔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커뮤니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구간이고 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요런 수익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씩 조금이라도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들을 줘야 회원분들이 지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리 때문에 그래요. 복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기 전에는 좀 어느 정도는 쪼개는 게 좋아요. 수익을 쪼개는 게. 이거를 경험하고 이해를 하면 사실 주식 투자는 가장 좋은 게 안 파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팔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슈라님이 수익 인증 해주신 거고요. 수익 스토리에. 이때 당시에만 해도 50%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는 좀 제가 수익 자랑 게시판에 좀 올려달라 그랬었죠. 왜 100% 이상씩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100% 이하 수익은 수익 자랑 게시판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회원분들도. 100% 이하 수익은 사실 수익이 아니에요. 그냥 매매 관점에 그냥 용돈인 거지, 이 이하 수익은 사실 수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이 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딩 계좌도 이 구간에 담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한 70% 정도 수익 구간이고, 이때 팔고 여기서 담은 분들은 이제 70% 수익 구간이고, 이때 팔고 여기서 못 담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구간이 온다 그래도 못 담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요. 내가 뭐 다른 종목들을 풀로 채우고 있다든가 뭐 못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담은 종목들은 무슨 업황이라든가 무슨 뭐 부채라든가 뭐가 부담이 되지 않고 내가 분석한 부분들이 틀리지 않았고 또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안 파는 것이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팔았다가 슈라님은 다시 못 담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물결님 보면 요 자리에서 안 팔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매수가가 18,700원 뭐 이렇게 찍혀있죠. 이 구간이 이제 18,000원, 19,000원대니까 이때 추천드렸던 자리가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50% 수익 보고 50% 수익 보고 팔아서 여기서 다시 사서 또 70% 수익을 봤다 그러면, 자,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요? 120%죠. 근데 그냥 끌고 갔을 때 어때요? 그냥 끌고 갔을 때 자, 110%가 찍혔어요. 자,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10% 더 먹자고 팔아가지고 다시 산다.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해야 되고, 적정 가치라든가 적정 밸류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적정 밸류라든가 적정 가격은, 뭐라 그래야 되지? 측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그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지간하면 보유하는, 적정 구간을 설정해서 적정 가격 설정해서 그 구간까지 오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고, 그 구간이 넘어가면 버블이라는 구간이 확인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이상으로 가면 주가가, 이건 버블이는 거잖아요. 내 기준에는 버블인 거죠. 그러면 그 구간에는 챙겨가는 포지션, 분할해서 챙겨가는 포지션. 그리고 버블이 너무 심하게 확대돼서 매력이 전혀 없다 생각하면 뭐 이제 전부 다 매도하고 이제 뭐 다른 종목으로 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야 되겠죠. 이게 물결님 같은 경우는 1년 5개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슈라님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갖고 있었죠? 이때 사서 요때 수익을 냈다 그러면 5개월을 갖고 있었죠. 자, 5개월 수익률이 51%고 여기에서 1년 5개월. 자,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들였다 그러면, 자, 수익률이 110%가 되는 거예요. 자, 수익률이 더블이 됐죠. 수익률이 더블. 51%에서 110% 됐으니까. 만약에 팔고 여기서 다시 샀다 그러면 그런데, 팔고 여기서 다시 못 샀다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다른 종목을 샀는데 다른 종목이 마이너스 20% 30%가 나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투자 포지션 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구간이. 근데 이제 다른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또 플러스 100%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게 없어요. 이게 항상 포지션에 유리하다, 이게 항상 포지션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없다고, 정답과 오답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한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심리적으로 편한 방법. 이 정도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편하면 챙기는 게 맞는 거고, 끌고 가서 수익을 확대하는 게 편하면 끌고 가서 수익을 확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만의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제가 항상 잡아드렸어요. 시스템 내가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회원분들한테 다 잡아드렸어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방향이 어떤 걸까?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오류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뭐가 없으면, 경험이 없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돼요. 요런 거를 다 거쳐야 이제 투자 경험이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수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이 경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수익은 언제든지 나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 상황은 똑같다고요. 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투자 상황은.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은 기회가 없고 20년 전에는 기회가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20년 전에는 4차 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가장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항상. 그리고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수익이라는 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지금 당장 어떻게 오늘 수익 보고 내일 수익 보고 다음 달에 수익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현찰을 주머니에다 넣고 그거를 지속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파동이라는 게 있고 내가 요런 데만 위치해 있을 수는 없어요. 요런 구간도 다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은 경험을 안 한다고?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있는 이런 구간에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수익 내다가 여기서 망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뭐 조정이 받고 뭐 할 때는 망하지를 않아야 돼요. 망하지를 않아야 된다. 망하지 않으면 된다.
망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어떤 소리예요? 마이너스 50%가 나건, 마이너스 70%가 나건, 내가, 들고, 투자 자금을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구간만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 다 되돌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50%가 온다 그러면 엄청난 기회고, 마이너스 70%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IMF 같은, 대기회가 돼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70%가 만약에 지금 딱 사서 금융위기를 맞아도 계좌가 마이너스 70%가 될 수 있는 확률은 IMF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났을 때. 그럴 때 말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최대 우리 손실폭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라는 거예요, 내 말은. 여기 선에서 대부분 악재는 다 끝나고 이 구간을 한번 지나면 어때요? 내 자산이 2배, 뭐 5배 이렇게 늘어나 있다고. 이러고 나서 2년에서 4년 지나면 이런 리스크 구간이 만나고 2년, 4년 지나면 내 자산이 2배, 5배 지나가 있어요. 1억이, 예? 1억이 예를 들어 5천 돼 있다가 자, 이게 무슨 뭐 2억, 5억 돼 있다고. 5천이 이제 2억,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리스크 만나면. 이게 또 1억, 무슨 뭐 2억, 3억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뭐 이제 10억, 뭐 30억 돼 있는 거라고. 이게 자금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파동을 타고 복리가 계속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걸 경험을 해야 영원히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놓을 리가 없지. 투자를 놓을 필요가 없지. 내가 정확하게 뭐 폭락, 하락은 다 피하고 수익 중인 장에만 수익을 보겠다.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그렇게 말하는 건 거의 뭐 사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매매를 해서 예를 들어 110,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110%인데 여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갖고 이 110% 만들 수 있는 확률은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은 왜 그럴까? 왜 매매를 하면 확률이 훨씬 떨어질까? 이거는 밸류가 싸니까. 저평가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일 때 이게 적정 가치가 5만원이야. 적정 가치. 그럼 2만원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 23,000원에 팔아서 10% 수익 보고 다시 이제 뭐 22,000원에 사갖고 뭐 25,000원에 사갖고 뭐 25,000원에 팔아갖고 20% 수익 보고 이런 거 반복해갖고 이 110%를 누적하는 게 이 기간 1년 5개월 기간 동안에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더 이익인데 단기 매매를 하면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는 거는 회전율은 높은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장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장기 투자를 수익률 측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 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입한 구간은 여기에요. 자, 제가 추천해갖고 이제 편입했던 구간이고 지금 이제 이때 50% 수익 중이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와 있죠. 여기 있나? 그래갖고 지금 이제 한 35% 정도 수익 중일 거예요.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만원 구간 때 샀으니까 2만원 넘어가면 이것도 100% 종목이 나오겠죠. 100% 나오겠죠. 내가 근데 왜 이걸 비싸다고 얘기를 하냐. 이건 지금 시총이 1100억이에요. 1100억. 시총이. 근데 어때요? 2년 후에 벌어들이는 예상 가이던스를 보면 2020년 3년 후에 벌어들이는 예상 가이던스를 보면 2019년인가? 2019년도에 벌어들이는 가이던스를 보면 뭐 한 100억에서 150억 벌 것 같아요. 좀 서프라이즈 나오면 한 150억 벌겠죠. 근데 서프라이즈 강하게 나오면 한 200억, 300억 벌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1100억이니까. 자,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좀 난다는 가정하에 적정 주가가 얼마일까? 내 기준에는 지금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 적정 주가다. 지금 요거밖에 못 보니까 밸류를 PER을 예를 들어서 10배를 준다 그래도 요 정도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끝났어. 근데 2020년도에 어때요?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게 300억, 500억 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총이 3,000억에서 5,000억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2배, 3배. 그러면 5만원, 6만원 되겠죠. 적정 가치가.
그러니까 적정 가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래 가치 같은 경우는 잘 분석을 안 하고 이제 현재 가치로 봐서 미래 가치나 이 괴리율에 대한 이제 뭐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적정 가치를 분석을 할 때 이제 2, 3년 사이클 그리고 이 업황이 좋으냐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능할 수 있냐는 숫자로 보고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5G에 대한 수요 공급 예측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이 업황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는 거니까 그 숫자만 보고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 물린다고요. SK 하이닉스 이런 걸 이제 물리게 돼요. 이 숫자만 보고 하게 되면 투자를. 이거는 왜요? 지금 당장 실적으로 보면 PER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배밖에 안 돼요. 근데 어때? 디램 가격이 무슨 뭐 3개월마다 무슨 뭐 10%씩 떨어져요. 자, 마진이 40%인데 지금 PR이 3배인데 그 PBR은 어때요? 자산 가치로 보면 이제 1배가 넘어요. 1배 이상. 그러면 마진이 40%인데 1년에 예를 들어서 25% 떨어진다 그러면 디램 가격이 마진이 무슨 뭐 20% 10%로 줄겠죠. 그럼 이익이 어떻게 돼요? 반도체 비중이 많으니까 PER이 3배에서 이 10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다시 증가하는 포지션을 봐야지. 다시 증가하는 포지션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겁나 싸죠. SK 하이닉스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끝나는 흐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뭐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겠죠. 그럴 때가 이제 투자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기업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갖고는 이런 분석들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이거 리딩을 하면서 하루에 보통 하루 평균 뭐 뉴스라든가 업황 뭐 이런 것들 보는데 보통 10시간 이상은 봅니다. 10시간 이상 뉴스 숫자 뭐 이제 차트 뭐 지표 거기다가 뭐 환율은 사실 잘 안 봐요. 이건 사실 뭐 별로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유가 물가 금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황 이제 뭐 리포트 같은 거 보고 이제 뉴스 같은 거 보고 실생활에 입혀지는 거 이런 것들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10시간 이상 항상 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보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정보를 제공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죠. 나중에 이제 직원들 좀 생기고 이제 함께 으쌰으쌰 해갖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을 내는 확률적인 이점이 있겠죠.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겠죠. 그건 이제 미래 얘기고 그래서 최대한 회원분들한테 뭔가 이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공부할 게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제가 보면은 유튜브 상에서 보면 같이 내시라는 데도 좋은 것 같아요. 이분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홈페이지 같은 거 보고 하면 내가 꼭 뭐 나한테 가입해라 뭐 이런 말은 안 해요. 저는 이제 여기도 좋은 것 같고 부자 아빠님은 저는 솔직히 좀 사짜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도 보니까 엉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업을 고르고 보는 기준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데들을 이제 저랑 비슷한 데 같은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되게 장기간 있잖아요. 데이터가 장기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장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거 운영하는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구간이고 제가 리딩 처음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자 취급을
이분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는 근데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리딩을 이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입비만 받고, 지금 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선택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회비가 월 40 정도 돼요. 월 40 정도 보통 이제 이렇게 받고 하는데, 이 회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이 작은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에 계속 회비를 지출이 들어가면 투자를 오래 끌고 가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렵거든, 이런 것들이. 자본 규모가 막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월 40이든 뭐 연 300이든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데, 자본이 작은 사람들 이렇게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작은 사람들 때문에, 가입비 제로 해갖고 우리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이 없어요, 완벽.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완벽하다는 건 없어요.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계속하고, 시스템도 수정을 계속 해나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본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근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지 않는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소문을 피하면 돼요. 소문은 피하고, 예를 들어 환상은 피하고, 이제 뭐 너무 좋은 이야기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피하고, 보통 보면 악재를 잘 살피세요. 악재를 살피게 되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 기회는 기간값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시간이 들어가야 이제 제대로 된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이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보고 싶어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시간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보기 위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1년에 20% 성장한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연 20% 수익률이면 무시한다. 자, 1년에 20%씩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고 뭐하고 할 때는 뭐 한 50%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1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투자도 연 20%가 평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수익률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보면 2, 3년. 그러니까 보통 2, 3년이 아니고 3년에 더블 정도를 목표로 봐요. 더블. 이게 사이클로 충분히 가능해서 그래요. 성장은 연 20% 이상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평가가 마이너스 50%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만원짜리가 5천원인데 1만원 가치에서 연 20%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12,000원 되는 거잖아, 1년 후에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5천원에서? 이거는 100% 수익률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140% 수익률이 나오죠. 적정 가치만 찾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20%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14,5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대충. 20% 성장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20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라는 걸 이해를 하고 하면 엄청난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기회를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소문나 있는 거는 피하라는 거예요. 5G는 지금 일단 주도 섹터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근데 어때요? 바이오나 북한테마. 요거는 더 기다려야 돼요. 버블이 꺼지려면 더 기다려야 돼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했던, 그래서 밸류상 굉장히 저렴한 그런 섹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나가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다. 특히 지금같이 리스크가 있으면 어때요? 이게 주식이 왜 싸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싼 거예요. 리스크가 없으면 이게 주식이 쌀 수가 있냐고.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구간에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주식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때는 항상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다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